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시네요.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좋아요. 네. 웹툰 전문가. 전문가가 돌아왔어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10명 중 4명이 웹툰을 본답니다. 그 정도 볼 것 같아요. 네. 연령대 상관없이죠. 거의 뭐 20, 30대라면 90% 이상은 보지 않을까. 그렇죠. 10대 포함해서. 그렇죠. 10대부터 한 30대까지는 90%가 보지 않을까. 네. 오늘 전문 리뷰어. 어쨌든 뭐 부담스럽지만 또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저번 주에 제가 상남자 맞습니다. 다시 돌아온 곡으로 상남자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네. 뭐 여국절이 많았지만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림픽 기념으로 스포츠 만화 특집을 좀 2주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올림픽이 16일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2주 하면은 또 올림픽이 딱 끝날 타이밍이니까.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생소합니다. 주제가. 스포츠 만화 중에서도 체조, 기계 체조를 소재로 한 만화입니다. 그 요새 짤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저기 누구야? 아니 그 웹툰 말고. 네네. 그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 여홍철. 네, 그분 자녀분. 네네네네. 여서정 씨. 이제 둘이 이제 교차 편집해갖고. 네네네. 그 둘이 하는 모습을 이제 막 요새 짤로 돌아다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 영상은 아니지만 그 여서정 선수가 그 체조에 출전한 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번 주는 이 만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만화를 들고 왔습니다. 좋네요. 오늘 들고 온 만화는 일본 만화고요. 그 모리스의 신지와 키쿠다 히로유키라는 작가의 플라이 하이라는 작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좀 오래된 만화예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연재가 됐고요. 네. 총 34권에 걸쳐서 막을 내린 만화입니다. 만화가 좀 굉장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은 보통의 만화는 만화가분들이 그리시잖아요. 이 원작자인 모리스의 신지라는 분이 실제 1984년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십니다. 그 남자 체조 기계 체조 종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뭐 마루도 있고 도마도 있고 그 중에서 평행봉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고요. 그 여홍철 선수를 보면은 본인의 이름을 딴 기술이 있잖아요. 네. 여투 뭐 여쓰리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도 모리스에라는 그 평행봉 기술이 있습니다. 그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조 역사상 한 획을 그으신 선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체조 선수가 만화를 기획을 하게 됐냐? 이제 8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7, 80년대에서는 일본에서 그 체조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쇠퇴기를 걷기 시작한 거죠. 뭐 요즘 뭐 올림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국가가 전통적 체조 강국인데 일본은 좀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쨌든 그래서 좀 일본 체조를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모리스의 신지라는 분이 원안을 짜시고 이거를 만화가분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만화를 그린 거죠. 스토리 작가로 참여하시고. 스토리 작가요. 네, 스토리 작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만화고요. 만화의 스토리는 뭐 복잡하진 않아요. 소년 만화.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소년이 결국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인공은 후지마키라는 중학생입니다. 중1 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후지마키라는 친구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체조부에 입부를 합니다. 체조부에 입부를 하면서 자기의 꿈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체조부에 입부를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체조 실력은 완전 못하는 거죠. 없어.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채점 방식이 바뀌었지만 이때는 흔히 얘기하는 그 10점 만점의 시대예요. 뭐 여러 명의 심판이 채점을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다음에 평균을 내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친구가 처음 그 입부를 해서 대회에 나가는데 1점을 받습니다. 1점. 최하점인 거죠. 최하점. 이 정도로 실력이 없는 친구인데 그렇지만 역시 주인공이잖아요. 재능충입니다. 재능충. 곧바로 철봉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이게 잠깐 여담이지만 남자 기계 체조 종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하신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양학선, 뭐 영웅철 이러신 분은 도마라는 종목, 도마 그러니까 뜀틀이죠, 뜀틀. 그 종목에서 스페셜리스트인 것처럼 이 만화의 주인공인 후지마키는 철봉. 철봉이 이렇게 막 360도 이렇게 막 돌잖아요.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종목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재능을 발현해 나가고 점차 중고등학교 체조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체조부 선배들과
그리고 러시아 코치가 나옵니다. 러시아 안드레아노프라는 코치가 나오는데 이분도 실존 인물입니다. 구소련의 전설적인 체조 선수라고 해요. 네. 물론 실제로 뭐 실제로 일본에 건너와서 이렇게 코치 생활을 한 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만화적인 요소로 이분이 일본에 와서 그 중학교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설정으로 나옵니다. 이런 뭐 좋은 선배들과 코치와 기술을 연습해가지고 시드니 올림픽 2000년도죠. 그때 시드니 올림픽에서 94년부터 현재했으니까. 네네네 2000년에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만화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모리스의 신지라는 어떻게 보면은 체조계의 전설이 만화 원작을 구상했다 보니까 그 체조의 약간 디테일스러움이라고 하나요? 그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뭐 연습 방법이라든지 뭐 체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되게 잘 묘사가 되는 편이고요. 물론 만화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뭐 기술이나 혹은 그 주인공인 후지마키가 연습하는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모리스의 선수가 본인이 학창 시절에 연습을 하던 방법이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런 게 나오고 다만 이제 등장인물들은 좀 픽션이 가미된 그런 그렇겠죠. 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을 하실 거는 후지마키라는 그 철봉을 위주로 하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 또 주인공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좋은 라이벌이라든지 친구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같은 중학교, 평성중학교거든요. 그 평성중학교 혹은 평성고등학교의 체조부 선배들을 보는 맛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원마다 본인의 주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선배는 도마, 방금 말한 뜀틀, 네. 그거의 스페셜리스트 선배도 있고 또 그 다음 선배는 마루, 말 그대로 그 마루판에서 이렇게 막 공중 막 2회전하고 그쵸, 그런 그쵸. 스포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의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혹은 또 링이라고 해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약간 버스 손잡이 같은 맞아요. 링 2개 가지고 그쵸. 힘 기술을 되게 힘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계 체조라는 운동이. 그렇죠. 중계를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선수고 남선수고 근육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특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힘 기술이 위주가 되는 그 링 종목도 나오고요. 라이벌은 누군가요? 라이벌은 또 중국 선수가 등장을 해요. 네. 왜 한국이 아니죠? 한국 선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뭐 제 생각이지만 아니네요.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도 잘 나갔던데. 제가 알기로는 영철 그쵸. 지금 전 선수가 애틀란타 올림픽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인가요? 어쨌든 메달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근데 한국에서 뭐 그렇게 체조가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인기 종목도 아니고 어떻게 먼치킨 같은 그런 선수분들이 간혹 10년에 한 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메달을 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등장하지 않나. 중국 선수 등장하고요. 러시아 선수도 등장합니다. 네. 뭔가 약간 체조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구동구권 국가들. 그렇죠. 뭐 약간 그 동유럽이라든지 뭐 루마니아 이런데 그렇죠. 그 체조 스타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가 원래 좀 공산권이 그렇죠. 공산권이 강하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보는 맛도 있습니다. 이 만화의 되게 큰 장점은 생소하잖아요, 종목이. 그렇죠. 뭐 스포츠 만화하면 뭐 축구, 야구, 농구, 뭐 테니스, 골프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체조를 소재로 한 유일한 만화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흡입력이 있고 그 체조라는 종목에 뭔가 흥미를 붙일 만한 좋은 만화이다. 약간 지식 전달성을 띠면서. 네, 뭐 지식 전달은 사실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체조에 대한 흥미 유발 이게 이 만화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좀 아무래도 만화니까 그렇죠.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흥미를 끄는 요소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과장이 됐냐면은 네. 아까 이 시대는 이제 10점 만점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후지마키 철봉이 스페셜리스트긴 하지만 다른 종목도 다 9.8 이상씩 받습니다. 뭐 뜀틀도 그렇고 마루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인 게 각 종목에 사용되는 근육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물론 뭐 다 모든 종목을 다 하는 정말 그런 전설적인 선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한 종목에 특화된 그런 선수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 하니까.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네. 주인공은 뭐든 잘해야죠. 그렇죠. 주인공은 뭐 굉장히 뭐 밝고 구김살 없고 동료와의 관계도 좋고 그렇죠. 스포츠맨십을 준수하고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철봉이잖아요. 네. 절대 그 놀이터 있는 철봉에서 360도로 돌면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왜냐면 올림픽 종목에 사용되는 철봉은 탄성이 있는 철봉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튕기는 거죠. 그렇죠, 살짝.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철봉에서 그 기계 체조의 체조 기술을 구사했다가는 몸이 다 나간답니다. 절대로 그 있잖아요. 그 레슬링 하면은 나오는 거. 절대로 이것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그 체조 선수가 있고 네. 그 체조 선수를 보조해주는 보조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철봉에서 기술을 연습하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떨어지거나 혹은 막 날아가거나 네. 그럴 때 굉장히 그 받쳐주고 부상이 오지 않게 잡아주고 그런 보조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뭐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 만화를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네네. 그 뭐 단순히 선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코치라든지 혹은 뭐 그런 보조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뭔가 체조계에 평소에는 몰랐던 그런 지식을 알 수 있는 좀 좋은 만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약간 몰랐던 부분 확실히 알게 되겠네요. 네. 올림픽 때만 보는 종목을 떠나서. 그렇죠.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뭐 올림픽 때 중계도 그렇고요. 게다가 그렇죠. 네네. 뭐 그렇지만 뭐 요즘 또 굉장히 올림픽 시즌이니까 그렇죠. 한 번쯤 또 이런 만화 보시면은 또 재밌게 올림픽도 재밌게 만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멘트 좋네요. 네,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도 이제 올림픽 연장선이고요. 이번에 수영 만화를 하나 수영 만화. 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